여러분, 팔꿈치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테니스 엘보우나 골프 엘보우라는 진단이 쉽게 나오는데요. 약도 먹고 파스도 붙이고 주사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 물리치료를 해보기도 하고 체충격파까지 했는데도 오랜 시간 낫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할 때마다 정말 미세하게 나아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치료로는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많이 곤란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엘보우가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면 괜찮은데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시는 분들은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팔꿈치 통증, 엘보우 질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내 팔꿈치 통증이 왜 안 낫는지, 자꾸 왜 재발하는지 원인을 알고 치료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 테니스 엘보우와 골프 엘보우가 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엘보우면 그냥 팔꿈치가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거기가 왜 뜬금없이 아프냐예요. 이 테니스 엘보우나 골프 엘보우는 팔꿈치에서 손목이나 손 쪽으로 내려가는 근육들이 붙는 힘줄이 바깥쪽 뼈, 안쪽 뼈 여기에 붙게 되는데요. 이 힘줄이 자꾸 당겨지게 되면서 미세하게 찢어지면, 이게 바깥쪽이 문제가 되면 테니스 엘보우, 안쪽이 문제가 되면 골프 엘보우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름만 그렇지 테니스 엘보우가 골프를 많이 치시는 분들에게 오기도 하고요, 골프 엘보우가 테니스를 많이 치시는 분들한테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께도 엘보 질환은 갑자기 생기기도 해요. 마우스나 키보드를 자주 쓰는 직장인 분들이나 요리를 많이 하는 주부분들, 그리고 저처럼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에게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이유를 알려면 엘보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팔꿈치 톡 튀어나온 뼈부터 손목으로 내려오는 근육이 있어요. 이런 근육들이 있죠. 이게 팔꿈치 바깥 톡 튀어나온 뼈부터 시작해서 쭉 손목까지 이어져 있게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손목을 펴는 근육이에요.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거나 아니면 특정한 물건을 들 때 이 근육들이 많이 쓰이게 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마우스를 쓸 때나 아니면 키보드를 쓸 때도 손목이 뒤로 젖혀져 있죠.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극이 가해지면서 이 힘줄 부분이 미세하게 계속 손상되는 거죠. 이게 쌓이게 되면 테니스 엘보우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팔꿈치 안쪽이 아픈 걸 골프 엘보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먼저 손목에 힘을 빼시고 팔꿈치 안쪽을 만져보시고, 손목을 굽힌 상태로 팔꿈치 안쪽을 한 번 더 만져보세요. 손목을 굽힌 상태에서 근육이 훨씬 단단하게 만져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기를 오래 안고 있거나 국자를 오래 젓거나 빨래를 털 때 손목을 굽히는 자세가 계속 지속되게 되고, 이게 누적되면 테니스 엘보우와 마찬가지로 이 부위가 망가지는 거죠. 이걸 골프 엘보우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다리를 접질렀을 때처럼 일시적으로 염증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힘줄에 피로가 누적되고 다시 회복되는 걸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점이에요. 나쁜 습관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힘줄이 서서히 약해지고 결국에는 살짝 틀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은 한 번에 너무 많이 써서 발생하기보다는 쉬지 않고 나쁜 생활 습관을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엘보우가 왜 발생하는지는 잘 이해하셨죠? 근데 이 엘보우 질환이 발생하면 왜 잘 안 나을까요? 그리고 한 번 생기면 왜 몇 개월 뒤에 다시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중 불균형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팔꿈치를 너무 갑자기 많이 쓰거나 평소에 아예 안 쓰거나 했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 몸의 힘줄은 꾸준히 써줘야 건강한데요. 근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주말에 하루 종일 골프를 친다든지 3, 4시간 이상 테니스를 친다든지, 혹은 평소에 안 하던 청소를 하게 되면 힘줄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이때 미세한 파열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너무 안 써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특별한 사정 때문에 팔을 오래 안 쓰거나 깁스를 오랜 시간 하고 있다가 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팔꿈치에 있는 힘줄도 약해지게 되고 근육도 다 빠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재활을 시행해 줘야 되는데, 이때 잘못하게 되면 이미 근육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엘보우 질환이 쉽게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연결 실패라고 하는 원인인데요. 이 원인이 자꾸 엘보우 질환이 재발하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가 손을 이용하는 어떤 동작을 취할 때 단순히 팔꿈치나 손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으로 이어지는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깨가 잘 안 움직이거나 목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목이나 어깨가 해줘야 될 일을 팔꿈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윗사람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아랫사람한테 일이 다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랫사람이 몇 달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버틸 수 없고 지쳐 쓰러지겠죠. 특히 경추에 있는 깊은 근육들, 자세 유지 근육들이나 어깨 주변에 있는 전거근, 하부 승모근 같은 어깨를 안정화시켜주는 근육들이 약해지게 되면 팔이 불안정해지면서 팔꿈치로 무리가 오게 됩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세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인데요. 마우스나 키보드를 자주 쓰시는 분들, 엘보우가 자주 온다고 말씀드렸죠. 요리를 하거나 빨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도 테니스나 골프 엘보우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꼭 필요한 동작이면 어쩔 수 없지만 마우스나 키보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목이 많이 꺾이지 않도록 손목 받침대와 손목이 보호되는 마우스를 쓰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 스마트폰은 거치대를 사용하시거나 두 손으로 사용하시면 팔꿈치의 무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통증만 잡는 치료인데요.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엘보우가 처음 발생하시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처음엔 주사 맞고 몇 달 동안 괜찮았는데 반복될수록 주사를 자꾸 맞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팔꿈치에 생긴 급성염증을 치료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확 좋아지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줄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약해지고 찢어졌던 거죠. 사실 처음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이런 세 가지 원인들을 알려주고 교정했으면 재발이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엘보우의 통증을 없애는 것보다는 팔꿈치 힘줄에 무리가 가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엘보우가 나을 수 있는 걸까요?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하는 주사 치료나 체해 충격파 치료는 완치를 위해서 시행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 너무 늦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치료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초반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급성 통증을 잡는 데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주 탁월합니다. 보통 처음 엘보우가 발생하고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하루 이틀 내로 통증이 싹 사라져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3개월 이상이 지나면 다른 치료를 시행했을 때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바로 스테로이드의 특성 때문인데요. 스테로이드를 수차례 사용하게 되면 이 힘줄 자체가 얇아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고 재발률도 올라가는 거죠. 스테로이드 주사는 엘보우 발생 초기에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재활도 못 하시는 분들께 한두 번 정도 쓰일 수 있고요. 운동 가능한 상태로 팔꿈치를 만들어주는 게 주사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증식 치료, 콜라겐 치료, PRP 치료, 자가혈소판 치료가 있는데요. 셋 다 주사 치료이고 팔꿈치 힘줄을 회복시키는 기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힘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치료입니다. 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기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치료들은 통증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 세 치료 전부 이렇게 살짝 찢어져 있는 힘줄 부분을 메꿔주고 본드처럼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체해 충격파라는 건데요. 이 치료는 엘보뿐만이 아니라 손목이나 어깨에도 치료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치료의 원리는 딱딱하게 굳은 힘줄에 자극을 줘서 미세 혈류를 순환시키고 상처의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두 번째 치료와 마찬가지로 급성 통증보다는 3개월 이상 된 만성 통증 환자에게서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주사 치료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나 재활 치료를 하면서 통증이 미세하게 남아있으신 분들의 보조 치료로 많이 쓰이게 돼요. 물론 이 치료도 반드시 운동 치료와 병행하셔야 해요. 마지막은 수술인데요. 수술은 모든 비수술적 치료를 성실하게 6개월에서 1년 이상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분들에게만 고려하게 돼요. 특히 MRI상 힘줄이 부분적으로라도 파열됐거나 힘줄의 석회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 혹은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을 만큼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런 주사치료나 체해 충격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이후의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 본인이 꼭 시행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왜 시행해야 되는지 알려면 먼저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의 연결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면 왜 병원에서 하는 팔꿈치 치료에만 매달리시면 안 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의 팔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이 전부 연결되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중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다른 관절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뿌리가 되는 목부터 살펴볼게요. 팔의 출발점은 경추인데요. 목부에서 나오는 경추 6번, 7번 신경이 팔꿈치와 손목, 손까지 지배하고요. 우리 어깨를 지탱하는 승모근이나 견갑골근, 능형근 같은 근육들을 지배하는 신경도 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어깨 움직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경이 광범위하게 눌리게 되면 팔 전체 움직임이 어둔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어깨로 가보겠습니다. 어깨는 팔 움직임의 기초인데요. 어깨가 안정돼 있어야 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려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등 뒤쪽에 있는 하부 승모근이나 능형근, 전거근 같은 어깨 안정화 근육들이 늘어져서 약해지게 되고 팔을 움직일 때 견갑골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안 움직이니까 팔꿈치와 손목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말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 그게 팔꿈치 통증이 자꾸 재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제 팔꿈치로 가볼게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바로 그 부위죠. 목과 어깨는 큰 움직임을 담당하고 아래에 있는 손목과 손에서는 섬세한 움직임을 담당해요. 이런 주변의 관절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중간에 낀 팔꿈치가 과부하가 걸려서 시간이 지나면 힘줄에 미세한 파열이 쌓이고 결국 검사에서는 힘줄이 찢어졌다거나 약해졌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엔 손목과 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목은 중립 자세에 있었을 때 팔꿈치에 부담이 제일 적게 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손목이 너무 굽혀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펴져 있거나 한 동작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손목이나 손을 꽉 쥐고 계신 분들이나 굽히고 계신 분들, 펴고 계신 분들은 이걸 먼저 교정해야 합니다. 이제 팔꿈치가 아프다고 팔꿈치만 교정하면 안 되는 이유 잘 아셨죠? 진짜 치료는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 이 연결고리 중에 어디가 문제인지 알고 그 약해진 연결고리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모든 팔꿈치 통증이 다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일까요? 보통 10중 8구는 맞는 말이지만 통증의 원인이 팔꿈치 힘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건 위험 신호가 있는지인데요. 만약에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 살 같지 않은 감각 저하가 나타난다거나 혹은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라거나 체중이 감소하고 전신적으로 열이 있거나 혹은 팔꿈치에 열감이 있고 크게 다친 이후에 팔꿈치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엘보우 질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영상검사와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 혈액 검사를 해서 심각한 질환이 아닌지 확인해 줘야 돼요. 이런 신호들이 없다면 다음으로 할 거는 진짜 내가 아픈 게 팔꿈치 질환이 맞는 건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팔꿈치가 아프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곳은 목이나 어깨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추에 있는 경추 6번, 7번 신경은 팔꿈치 쪽으로 신경이 내려오게 되는데 목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방사통이 발생하면서 팔꿈치 쪽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이때는 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드물지만 어깨 통증이나 손목 통증이 팔꿈치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단순히 아픈 위치만 보고 치료하게 되면 엉뚱한 부분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테니스 엘보우의 경우 손목을 뒤로 젖히고 반대 손으로 더 이상 젖히지 못하게 막아보세요. 이때 통증이 팔꿈치 바깥쪽에서 발생한다면 테니스 엘보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또한 반대로 손목에 힘을 빼고 꾹 눌러주었을 때 팔꿈치 바깥쪽으로 많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테니스 엘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골프 엘보의 경우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손목을 굽히고 반대 손으로 그걸 막아보았을 때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골프 엘보를 의심해 볼 수 있고 손등을 바닥 쪽으로 이렇게 반대 손으로 늘려보았을 때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골프 엘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통증이 정확히 팔꿈치, 힘줄이 시작하는 부위에만 있고 목이나 어깨 움직임에 따라서 통증이 변화하지 않으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패턴을 살펴보는 건데요. 팔을 올리고 뒷짐을 지고 팔을 벌려보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찍어보시고 뭔가 목이나 어깨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시면 이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께 꼭 여쭤보셔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엘보가 어떤 질환인지, 왜 안 낫고 병원에서 뭘 해주는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치료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재발 없이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통증을 조절하고 힘줄을 재교육해서 강화시키고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의 연결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통증을 가라앉히고 팔꿈치에 무리가 오는 걸 줄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우스나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손목 받침대를 꼭 사용하고, 운동을 하신다면 그립을 세게 쥐는 동작이나 비트는 동작을 최대한 줄이시고 운동량을 일단 절반 정도로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보호대를 단기간 사용하는 것도 팔꿈치의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와 동시에 1, 2주간은 소염 진통제와 근이완제를 드시면서 이미 팔꿈치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이렇게 해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팔꿈치 주사 치료를 병행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제대로 끝났다면 다음 단계는 힘줄을 재교육시켜주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 단계는 손상된 힘줄을 다시 튼튼한 구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편심성 운동입니다. 테니스 엘보라면 500ml 물병이나 가벼운 아령을 들고 아픈 쪽 팔꿈치를 책상에 걸친 다음 손바닥을 바닥을 보게 하고 손등을 젖혔다가 중력에 따라서 손목이 천천히 굽혀지는 것을 버텨줍니다. 천천히 다시 손등 쪽으로 젖혔다가 다시 손목이 내려가는 동작을 버텨줍니다. 이 동작을 한 번에 15회 정도 해주시고 하루 3회 해주세요. 이때 팔꿈치에 아직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틀에 한 번씩으로 운동량을 줄이시거나 아령의 무게를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반대로 골프 엘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등을 바닥을 보게 하고 손바닥 쪽으로 손목을 천천히 굽히고 중력에 따라서 손목이 펴지는 것을 천천히 버티시면 됩니다. 다시 올려주시고 다시 버티시고, 이 동작도 한 번에 할 때 15회 시행해 주시고 하루에 3번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팔꿈치의 힘줄이 튼튼해졌다면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건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과 어깨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을 먼저 시행해 줘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전거근 펀치라고 부르는 운동인데요. 어깨 안정화 운동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벽에 기대거나 누워서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어깨뼈를 앞으로 내미는 힘으로 천천히 주먹을 내지릅니다. 이렇게 내지른 상태에서 다시 견갑골을 뒤로 끌어오면서 주먹을 뒤로 끌어당기세요. 양쪽 번갈아서 15회씩 2세트 시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단순히 팔을 뻗고 팔꿈치를 폈다 굽혔다 하면서 주먹을 내지르는 게 아니라 팔꿈치는 편 상태로 어깨를 앞으로 내밀고 다시 들여오고 내밀고 들여오는 식으로 펀치를 내지른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승모근에는 힘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W자 어깨 운동입니다. 이것도 어깨를 안정시켜주는 아주 좋은 운동인데요. 벽에 몸을 붙이거나 바닥에 엎드려서 팔꿈치를 90도로 굽히고 몸통 옆으로 팔도 90도로 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견갑골을 모으면서 등을 짜준다는 느낌으로 모으면서 팔꿈치를 최대한 몸통 쪽으로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유지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짜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동작도 한 번에 할 때 15번씩 하루에 2차례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승모근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운동은 턱 당기기 운동인데요. 이 턱 당기기 운동은 목의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깊은 근육들을 강화시켜줄 수 있어요. 등을 곧게 세우고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겨서 이중턱을 만들어 보세요. 동시에 정수리를 천장으로 뽑아내는 느낌으로 목을 길게 뽑아내시면 됩니다. 5초간 유지하고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다시 한번 턱을 당기시고 천장으로 정수리를 뽑아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돌아오시고. 이 동작을 한 번에 할 때 10번 정도 하루 3차례 시행해 주시면 좋아요. 이 동작을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는 게 아니라 턱을 뒤로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목을 위로 뽑아내는 게 힘들다면 머리카락을 살짝 위로 당겨서 그 느낌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지키셨다면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와는 작별하셔도 됩니다.